총리 인선 문제를 놓고 지난주엔 저희가 정홍원 총리 패러디 사진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이번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를 패러디한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전시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목은 불량 완구 세트 전시회입니다.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거리에서 이런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보시면 뭐 램프의 요정 완구, 이완구 후보자가 기자들 상대로 대학 교수나 언론사 사장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법의 램프. 네, 그래서 이 램프만 문지르면 언론사 사장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완구 마블 게임. 시세 차익이 금방 생겨서 금세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구표 등산화.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한번 못 가셨다면 이 등산화를 신어보라. 등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산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싸이의 앨범을 강남 스타일을 비슷하게 패러디한 사진이죠. 네, 이 후보자도 이 패러디 전시회 소식을 전해 들었을 텐데요. 굉장히 씁쓸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집거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어떻게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심정에. 네. 아니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마음이 좀 참담하겠죠. 참담한데 우리가 이제 이 청문 제도가 생긴 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 이후에 뭐 이런 뭐 문제 없이 통과된 총리가 있었나 할 정도고 청와대 인사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총리로 쓸 수 있는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한 100여 번 정도 된답니다. 100여 번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비리 3종 세트라고 하죠. 논문 표절,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해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완구 후보자도 뭐 야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총리에서 굉장히 좀 심리적 상처를 좀 많이 입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최초로 겪는 정치적 위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동안 별일 없이 그야말로 뭐 지내왔다가. 탄탄대로를 달리다가 이제 마지막 총리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통령한테 또 본의한 누를 끼친 거 아닌가라는 또 자책감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본회의에서 제 개인적 생각은 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총리가 만약에 되신다면 이런 패러디와 질책들을 좀 겸허하게 받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패러디를 봤는데 이게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완구 총리의 저런 어떤 흠결들이 사실 역대 총리 내정자에 비하면 사실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역대 총리 내정자들이나 청문회 섰던 분들 사실 저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 정도의 어떤 패러디물이나 그 정도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이완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한 측면이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이완구 총리는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초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있던 그런 흠결이나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튀어나왔다면 그냥 그런 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처음부터 워낙 이제 자판기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었고 거기다가 또 그 언론 발언 같은 경우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건데 혼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살골을 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국민 감정에 대해서를 좀 이렇게 건드린다고 그럴까요? 국민 감정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이는 거는 똑같은 어떤 그런 흠결이 있더라도 다른 총리 내정자에 비해서 좀 더 과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정도의 어떤 불량 완고 박람회랄까요? 저런 패러디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심했으면 신선홍객 이양수. 네. 근데 뭐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뭐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게 과하다 못하다는 이제 뭐 보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겠는데 저는 뭐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마블링 하면은 뭐 이렇게 부동산 뭐 비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램프의 요정을 문지르면은 뭐 총장도 시켜주고 교수도 시켜준다.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못한 측면만 부각해서 하다 보니까 좀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모양새가 나거든요. 사실 이완구 그 후보자가 잘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예를 든다면은 국회의원 당선될 때 70%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7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원내대표 할 때 야당의 어떤 우윤근 대표라든지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박영선 그 전 원내대표는 직접 대통령한테 총리감으로 추천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 잘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고
도지사 할 때는 저 도지사실을 확 던지면서 충청도로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소신 그런 행보를 했죠. 그런 잘한 것까지 좀 같이 패러디해서 했었으면 네. 아 균형 감각이 있었고 참 표현의 자유도 잘 얘기하면서 공과 가를 잘 설명했구나 이랬을 텐데 그 부산이 이제 문재인 저 당대표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뭐 저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관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덴마크에서 총격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시사풍자 만화가 모하메드를 뭐 개에 비유했대 네.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뭐 저런 정도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저런 정도의 풍자는 좀 여유롭게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완구 후보자. 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녹취록 공개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완구 후보가 총리 후보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41%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충청 민심이 크게 좀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박상훈 수장님. 충청민심이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11일자 조사에는 저 비슷하게 나오는데 12일자 조사에는 전혀 반대로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하루 사이에요?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그게 이제 그 충청도 명예 향후회장 하시는 분의 청문회에서 이제 막 이렇게 몰리는 걸 보고 아마 충청도민들이 상당히 뿔난 것 같아요. 뿔난 네. 것 같은데. 올라서 결집을 한 결집을 효과가 있다. 했는데 그 당시 진선미 의원이나 보면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국회의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청문회 정의는 무슨 뭐 검사와 피의자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연세대 신분이 나왔을 때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예의를 갖춰서 네. 해야 되는데 뭐 참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짜증나게 있고 또 충청도민들은 뭐 꼭 소지역주의가 아니더라도 화가 나죠 사실은. 명예회장 우리 도민 명예회장이 나갔는데 저런 식으로 뭐 죄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마치 뭐 피의자 신문하듯이 몰리면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꼭 뭐 우리 지역 출신 이완구 후보자가 돼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네. 아니 우리가 얼굴 익숙한 연세대 신분이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감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청문회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인이 국회의원들은 정인한테 아무리 법적으로 나와야 된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쁘신 중에 나와줘서 감사한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질문하면 되는데 윽박 지르고 막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강희철 이 정서적 부분을 건드렸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강희철 충청 명예회장, 명예황의회장 이분을 여당에서 모신 게 아니고 야당이 증인으로 모셨어요. 네. 그 야당이 합의해서 요청해서 증인으로 모셔놓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혼내고 그 연세 있으신 분을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국민들 보기에도 별로 좋진 않죠. 그 진수민 발언 중에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럼 땅 가진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땅 한 평도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세대 질문할 때 나는 한 평도 없는데 당신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면 마치 그게 무슨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저도 좀 불쾌했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아마 굉장히 머리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여당이야 당연히 강행 처리할 것이고 뭐 단독으로도 하겠죠. 설사 이제 야당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단독이라도 재석과문서 넘겨서 할 거고 아마 표단속 들어갈 겁니다. 뭐 여당의 수는 뻔한데 야당이 이제 골치 아플 거죠. 이거를 갈 거냐 말 거냐, 나오면 어느 선에서 나올 거냐, 반대할 거냐, 당론으로 할 거냐, 자유표결 할 거냐 이런 건 굉장히 셈법이 복잡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해관계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데는 원칙자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참석하셔가지고 뭐 반대를 하시던 자유투표를 하시던 본인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표현하는 게 맞지. 너무 머리를 쓰다 보면 지난 주말에 문재인 또 대표처럼 괜히 또 여론조사 얘기 하나 꺼내든지 해가지고 네. 우리 악수를 둘 수 있으니까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헌법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